어쨌든 당근은 대부분이 우리가 적은 면적들을 재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물 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물 주는 장치 없이 저는 당근 농사 짓는다 그러면 저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필수고, 뭐 토양 관리는 원래 해야 되는 거고, 당근은 물랑 같이 소금이 필요하죠. 왜? 얘는 옮겨 심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품종도 좋은 걸 써야 된다. 특히 봄당근은 품종이 중요합니다. 당근이 이제 특성을 보면은 보통 당근의 발화 온도는 한 15에서 25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5일이면 시작되고 실제 10일이면은 발화가 됩니다. 당기로 이렇게 눈이 올라오는데, 단 이거는 온도하고 수분이 맞았을 때 얘기고, 파종해놓고 물도 안 주고 내몰래라 하면은 당근은 발화 안 되고 뭐만 나요? 풀만 나죠. 잎은 파종 한 2달 되면 10개 정도 되고, 50일까지는 급속히 잎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파종 후 110일경이 최대가 되고, 다만 뿌리는 약간 달라요. 뿌리는 한 60에서 90일경이 최대가 되고요. 죽은 처음에 당근은요,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뭐냐? 초기에 뿌리가 쫙 내려가야지. 그 내려가지 않고 초기에 물도 안 주고 이러면 초기에 뿌리가 조금 내려가잖아요. 얘는 당근이 절대 긴 당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토심을 깊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파종 후 한 40일 정도 되면요, 길이 생장이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파종 후 한 4, 50일경까지 뿌리로 내려갔으면 요 자체가 당근 길이를 결정합니다. 이론적으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껴보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뽑아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근을 처음부터 만약에 아니면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 중간중간에 뽑아보면 당근이 땅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는 뽑아보라고 합니다. 뽑아보면 지금 당근 상태가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길구나. 초기에는 길어요. 한 40일까지는 그 길이가 결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옆으로만 크지 밑으로는 안 큽니다. 또 당근은 원래 상품 수량성이 있으려면 한 110일, 만생종은 120일까지 큽니다. 그런데 계속 두면, 당근을 예를 들어 4개월 만에 수확하는데 이걸 5개월, 6개월을 계속 두면 어디 될까? 뿌리는 커집니다. 특히 이 머리 부분, 당근 머리 부분, 그죠? 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이제 굵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점점 굵어지면은 당근이 목질화가 되죠. 그리고 안에 심하고 뭐예요? 2개가 분리가 되죠. 당근은 굵으면 굵을수록 맛은 떨어집니다. 사실은요, 당근은 150g 내외, 우리로 봤을 때는 조금 작다 하는 요 당근이 가장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이걸 생산을 안 하느냐? 우리는 무게로 팔잖아요. 한 개 개체를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뿌리 착색. 처음에 당근을 이렇게 계속 뽑아보면 한 70일까지는요 거의 착색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착색이 돼요. 자, 온도는 이건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뭐 지상부는 28도 이상 되면은 생육 정지한다 그러고, 18에서 21도씨는요 마늘, 양파 생육 저건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뿌리가 안 굴린다. 가장 적어는 20도시고 한 28도 이상 넘어가면은 생육이 정지되는 거고, 여러분들 혹시 봄당근 재보면 꽃대는 안 올라오던가요? 번엽이 3매 이전에는 아무리 추워도 꽃대가 안 올라옵니다. 근데 식물체가 잎이 4개, 5개 되어갖고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면은 숯당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일찍 못 심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15도씨 이하 되는 저온이면은 감흥을 해요. 온도가 15도씨면 꽤 높잖아요.
그러면 이 산매되는 시기가 외기가 15도씨 이하 되는 시기에 마주치면은 끝당근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심고 남았는 당근 종자를 봄에 파종하잖아요. 대부분의 끝당근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당근 종자는 봄 당근 종자로 쓰면은 안 됩니다. 이제 발화는 한 20에서 24도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봄 당근 재배에서는 발화 온도가 정상보다 낮고 가을에서는 정상보다 높아서 문제고, 이제 발화기는 15에서 20도, 생육기는 18에서 20도, 뿌리 착색기는 16에서 27도, 뭐 꽃눈은 10도씩, 이게 꽃눈이라는 게 숯당근 되는 온도, 이렇게 되고 있다. 당근은 파종 후에 10일, 20일, 30일, 한 45일까지는 뿌리가 쫙 내려갑니다. 그 후부터는 어때요? 옆으로 큰다. 그래서 당근은 다른 거하고 많이 다르다. 재배하는 패턴이. 자, 땅은 뭐 이게 pH는요 한 6에서 6.5, 다만 5.3 이하, 지나치게 낮으면은 안 된다. 당근을 재배하려면 일단은 저온이 둔감한 거, 특히 봄 당근에서는 수당근입니다. 잘 안 되는 품종,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물관리. 이게 저는 집 덮고 비닐 덮고 이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 결국 물 주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비가 오면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배수를 해야 될 거고, 가을에도 가뭄이 심하죠. 이제 결국은 물 주는 거를 하고, 여는 뭐 한파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거고. 자, 여러분들 토양관리 하신다 하니, 그죠? 토양 재배 환경이 약화되면 비료 병해충이 증가하고, 그럼 또 농약 많이 줘야 되고, 결국 품질 저하되고, 결국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안 하더라. 산성토양은 나쁘다. 산성토양은 왜 나쁘냐 하면은 땅 속에 비료가 있어도, 내가 비료를 줬어요. 땅 속에 비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흡수를 못하는 게 산성토양입니다. 산성토양의 원리가, 그러니까 나는 비료를 줬는데 여기 보시면 pH 5.5는 내가 비료를 줬는 거에 77%, 78%, 인산은 48%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석회만 넣어주면은 되는데, 그럼 석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석회는 요게 토양 입자라고 가정했을 때 토양 입자에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분이 붙어 있으면 뿌리가 와서 뽑아 먹어요. 근데 이 수소가 붙어 있으면 식물이 얘를 안 뽑아 먹죠. 왜? 영양가가 없는데. 수소이온이 붙어 있는 땅이 산성토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석회를 넣으면 요 수소이온을 떼어내고 칼슘, 마그네슘, 가리 같은 거를 더 붙인다. 그러면 식물이 흡수할 게 많죠. 여기에 석회를 넣으면 토양 개량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토양 검정하고 석회를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석회가, 그죠? 한번 넣으면 쫙 올라가죠, pH가. 2년 유지되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넣어도 돼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넣는 거를 나누어서, 아니 나는 그냥 매년 넣을래. 그러면 매년 넣어도 돼요. 이거 보고 놀라는 게, 이게 친환경 하시는 분의 토양 검정서거든요. pH가 얼마입니까? 7.9. 그러니까 토양 검정 없이 무턱대고 석회를 넣으면 저렇게 pH가 7을 넘어갑니다. 자, 아까 산성에는 내가 준 비료를 흡수를 못해서 문제. 그럼 알칼리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석회가 너무 많이 줬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석회가 많은 땅에다가 내가 요소 비료를 주면은요, 요게 암모니아 가스가 돼서 날아가서 내가 질소 비료 준 효과가 사라집니다. 석회 퇴비를 미리 넣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비료 줄 때 마주치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자, 퇴비. 매년 밭이라면
한 6,000에서 2,000kg를 매년 퇴비를 넣습니다. 근데 하나 음은 우리 퇴비를 매년 넣는데 그죠? 왜 땅이 더 기름져지질 않아요? 우리가 매년 퇴비 넣잖아요. 이 매년 넣는데 땅은 어때요? 맨 그대로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토양에서는요, 퇴비가 1년에 밭을 기준으로 한 1,500kg의 퇴비가 그냥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 특히 여름 더울 때 땅속에 있는 미생물이 퇴비를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년 퇴비를 넣어봤자 거의 유지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한 집은 뭐예요? 전기질을 하고 한 집은 로타리를 하고. 마늘 양파 같으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또 괜찮아. 왜? 얘는 땅이 얕게, 마늘 같은 경우는 요만큼 들어가고 뭐 양파는 땅 위에서 크잖아. 그나마 괜찮은데 당근은 땅심이 깊어야 돼. 일단 땅심이 깊어야 돼. 왜? 땅심이 깊어야 뿌리가 착착 내려가지. 그렇기 때문에 당근에는 반드시 쟁기질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평상시에 로타리만 쳤는데 이제 오늘 내가 당근을 제대로 하려면 쟁기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로타리 하도록 원래는 쟁기질을 할 거야. 쟁기질 했어. 당근 농사가 어디래까? 뿌리가 잘 내려가죠. 뿌리는 잘 내려갈 수 있는데 수량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로타리를 치면 한 15cm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쟁기질을 하면은 이렇게 이만큼 갈려져. 이 두 개가 섞여지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유기물 함량이 예를 들어 3.0%였어. 근데 얘는 뭐 0.2%쯤 되겠지. 퇴비물이 전혀 없진 않으니까 두 개가 합치면은 평균 내면은 1.6%가 되죠. 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퇴비를 내가 2차를 넣어서 만약에 근데 이게 배 갈았으니까 좀 더 넣어야지 해서 만약에 4차를 넣었다 칩시다. 배를 갈았으니까 배를 넣었다 치더라도 이 2차 더 넣는다고 해서 이 1.6%가 3.0%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타리만 평상시 하다가 갑자기 신경이라고 하죠. 깊이 가리를 할 때는 반드시 깊이 가리를 할 때 퇴비양을 더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이웃집에서 야 이게 당근은 깊이 갈아야 돼. 그래야 땡땅을 올라오게 하면은 장사가 농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서 로타리만 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쟁기질하고 로타리를 치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비료 뿌리고, 프랑스 살충제 살균제 뿌리고 하고, 퇴비를 넣고, 퇴비는 또